네, 전 세계 주요 증시가 현재 크리스마스 연휴 맞아서 휴장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전반적인 분위기 좀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예, 전 세계 증시를 리드하는 미국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가 휴장이죠. 그런 상태에서 현재 그 종속적인 측면이 있는 아시아 증시, 그 중에서도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한국 증시가 독자적으로 어떤 방향성 내지 시장의 판도를 스스로 만들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지수도, 시장 판도도 그에 따라서 관망을 하는 그런 분위기는 너무나 다양하게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자, 앞으로 시장 상황, 지수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지수의 전반적인 그 윤곽을 항상 잡아놓고 있어야 되고요. 물론 결론적인 상황은 나쁘지 않습니다. 긍정적이다 하는 건데, 하지만 그 밑에 깔려있는 변수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대전제하에 그런 시각을 유지하자 하는 그런 관점과 더불어서 시장 판도 측면에서 지수 상황에 따라서 어떤 섹터가 부각될 것인지 그 차이가 극명하게 엇갈릴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가령 지수가 탄력적으로 올라간다면 삼성전자 위주의 대형주 장세, 수출 관련주들이 부각될 소지가 높죠. 최근 들어 그동안 힘을 냈던 철강주들이 상당히 조정폭이 조금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에 따라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지수 상황에 따라 봐야 된다는 거고요. 지수가 적당한 선에서 왔다 갔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중소형주 쪽에 조금 더 메리트가 있을 소지가 높다 하는 것이고, 그 반대로 모두 지수가 나쁘게 나올 때에는 모든 종목들이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런 점을 크게 그려놓고 시장의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관점이고, 오늘 특별히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의 제약주들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들 섹터가 모처럼만한 반등이 나온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접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환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달러 인덱스는 103.3 약간 내려온 상태고, 이에 따라서 유로화 가치는 약간 올라가서 1.044 달러가 됐고요. 엔달러 환율입니다. 117.26 약간 내려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여전히 N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원달러 환율이 문제인데요. 현재 장중에 1,200원 이하로 내려오게 됐습니다만 지금 다시 원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현재 1,201원까지 올라와 있다는 것이죠. 원엔 환율은 1,022원까지 내려갔다가 현재 다시 올라오면서 1,025원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달러 대비로도 엔화 대비로도 현재 원저가 진행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 부분 최근 일주일 사이에 원화 가치가 너무 빠른 속도로 연말, 월말이라고 하는, 사실은 원화로 봤을 때는 이때 타이밍이 현재 원고로 갈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저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현재 반드시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건데, 모건 스탠리에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금년도 금년이지만 내년에는 연간 3번 정도에 걸쳐서 금리를 인상한단 말이죠. 금리가 인상된다고 한다면 달러 수요가 많아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주변국 통화의 가치는, 특히 신흥국 통화의 경우에 그 가치 하락폭은 더 커진다. 그 대표적인 통화 중에 하나가 원화다 이거죠. 이렇게 됐을 때 모건 스탠리의 전망은 중간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내년 상반기 중에 2분기 정도 수준에서 지금보다 50원 정도 더 올라간 달러당 1,250원쯤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연말 4분기쯤 되면은 1년 후가 되겠죠. 그때쯤 되면은 드디어 1,300원 정도 수준으로까지 올라갈 수 있다. 지금부터도 약 10% 정도 더 절하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원저 방향으로 진행된다라고 전제했을 때 우리는 주식하는 입장에서 어디에다 초점을 맞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인데요. 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바로 그 섹터입니다. 현재 수출 관련주들한테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유리하다는 건데, 다만
일본과 경합도가 높은 쪽은 한 단계 낮춰서 봐야 된다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 쪽입니다. 일본도 상대적으로 경합도가 낮은 쪽, 미국향 수출 관련주들이 우선 수혜를 받는다는 관점으로 IT가 가장 유력하다는 것이죠. 오늘 같은 삼성전자도 강하고요. 삼성전자 주변을 맴돌고 있었던 LG그룹주들도 최근에 힘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LG 디스플레이 실적 모멘텀이 강하죠. 그리고 LG전자도 이제 반전되고 있는 상태고 LG이노트는 일찌감치 이제 움직였습니다. 더불어서 삼성전자 계열사들도 움직이고 있죠. 삼성 SDI, 삼성전기 같은 종목들도 현재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되는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까지 같이 보면서 환율과 더불어서 그들이 유리한 환경에 현재 이런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하는 것까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피해 섹터가 있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섹터가 항공주고요. 그 중에서도 대한항공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피해 섹터, 피해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삼중고인 것 같습니다. 환율 문제. 현재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서 현재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외화부채가 많은 이 업체 대한항공은 순부채 규모가 한화로 15조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외화부채가 약 10조 원 정도, 달러로 따진다면 약 84억 달러 정도의 외화부채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환율,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현재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되죠. 최근에 LCC, 저가 항공사의 공세 또한 악재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삼중고에 놓여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이 상태가 바닥인지 그 여부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 내지 환율의 추이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판단이 되면 더 이상 환율과 또 금리상의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바닥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가도 많이 내려가긴 했지만 여전히 현재 약한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까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미국의 국채 금리입니다. 10년물짜리인데요. 2.543. 전일 대비 1.0 베이스 포인트 내려갔고요. 반면에 국고채 금리는 약간 올라갔습니다. 1.2 베이스 포인트 올라가서 2.114%. 자, 요게 약간 중요합니다. 여전히 미국의 10년물 국채끼리의 비교를 하면 장기물 국채끼리 비교를 해보면 미국의 장기물이 훨씬 더 금리가 높습니다. 사실상 그 반대여야 그게 정상입니다. 미국은 워낙 높습니다. 이것이 현재 좁혀주고 있는 스프레드라고 하죠. 좁혀주고 있는 것은 일단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또다시 이 상태에서 국고채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안정적이지만 만약에 이 상태에서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 2.4, 2.5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것은 시장에 매우 중대한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것까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금값, 은값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금값 같은 경우에는 7주 연속 거의 2달에 가까운 그 기간 동안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 아직까지 그 내림세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달러 강세가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장 참가자들이 어느 정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구리값입니다. 0.7%. 최근 2주 동안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N자를 꺾어서 올라가지 못하는 조정세가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최근 산업재 관련주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포스코죠. 포스코가 최근 조정받고 있는 것과 어느 정도 관계되어 있다는 건데요. 지난 주말 포스코 경영연구원 자체 연구원이죠. 내년도 철강 산업 전망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그렇게 썩 긍정적인 내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수출은 소폭 회복될 것이다. 약 2%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2%가 채 못 미치는 저조한 성장률을 또는 마이너스 성장이 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둬야 되고요. 문제는 현재 내수가 워낙 약합니다. 전방 산업이 약해서 그렇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약간 걸리는 것은 중국 내수의 수요가 전 세계 수요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죠. 이 수요 시장이
썩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방산업 역시 조선 철강 건설 이쪽이죠. 이쪽이 약해서 중국도 내년도 수요 전망이 금년 대비 약 1.5% 오히려 감소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공급직 개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서 철강 가격은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도 1월달 경에 이런 가격, 내년 가격을 좀 올기로 되어 있는 상태죠. 해서 전반적으로 상반기 중 철강 가격 인상에 따라서 포스코의 실적은 개선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하반기 때 좋은 철강 가격의 흐름이 지속될지 또 그것에 의해서 실적이 계속 개선세가 유지될지 그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실적 흐름이 유효하다는 그 전망을 갖고 포스코 등의 산업재 관련주를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가입니다. 53.02 2월 물이죠. 전일 대비 0.1% 현재 올라갔다는 건데 이 가격은 1년 반 만에 최고 가격입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는 건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그렇다 치더라도 미국의 원유 시축이 가동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의 현재 7주, 8주 연속 거의 2달 내내 계속 늘고 있다는 건데 그 느는 속도가 좀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한 건, 두 건, 많아봐야 서너 건 정도 했던 건데요. 최근 들어서는 10건 이상 갑작스럽게 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현재 13건 늘어서 523건인데요. 절정기였을 때 거의 1000건 가까이 된 바도 있습니다.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들 시일가스 업체들의 BP 손익분기점은 $50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50가 넘어서니까 원유 시축이 가동 건수가 급속히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봤을 때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WTI의 가격이 $60를 넘어가는 수준에 나오기는 기대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